부모라면 어떤 순간에도 자식에게 절대 받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본이 바르면 만사가 바르다. 관계의 근본 또한 그렇습니다. 받지 말아야 할 것을 받는 순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아주 조용하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진 마음은 작은 말에도 흔들립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에 기쁘다가도 다음 순간 괜히 서운해지고 자식의 도움은 고마운데 그 고마움 속에서 설명하기 힘든 무게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받는 자리에 오래 머무르면 부모의 마음 중심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결국 자식에게 보이지 않는 부담으로 전해집니다. 정약용은 또 말했습니다. 도를 어기면 정이 상한다. 여유당전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도가 흐트러지는 순간은 대부분 받지 말아야 할 것을 받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돈일 수도 있고, 위로일 수도 있고, 감정의 빚일 수도 있고, 섭섭함을 요구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혹은 기대며 대신해주길 바라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겉으로 보면 모두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작은 틈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부모가 어떤 순간에도 자식에게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5가지. 이 기준은 자식을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부모가 중심을 지킬 때 자식의 삶도 가벼워지고 부모의 마음도 단단해집니다. 지금부터 그 5가지를 정약용의 지혜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일부. 보이지 않는 의무. 사람 사이 관계가 흔들리는 순간은 큰 사건 때문이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예외가 아닙니다. 말 속에는 늘 감정이 깃들고 그 감정의 방향이 달라지는 순간 관계의 중심이 조용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의리가 있어야 한다. 이담속찬. 이 말은 예절을 강조한 문장이 아니라 말에 담긴 마음이 상대의 내면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일깨워주는 가르침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싶어질 때가 문득 찾아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 마음은 조금은 알아줘야 하지 않겠느냐, 가족이라면 정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들입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섭섭함 같지만 그 안에는 내 마음을 조금 채워달라는 조용한 부탁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섭섭함이 자식에게는 보이지 않는 의무로 바뀌어 버린다는 점입니다. 자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쪽에 작은 빚을 떠안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부모의 마음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긴장감, 이런 감정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조용히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요구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허전한 날 누군가 내 속을 알아주길 바라는 순간에 무심코 꺼낸 말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한마디는 상대에게 깊이 남아 짐이 되기도 합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작은 말에서 비롯된 작은 부담이 시간이 흐르며 관계의 결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비는 날 자식이 떠오르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런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을 채워달라는 마음이 습관처럼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자식은 어떤 선택 앞에서도 부모의 감정을 먼저 떠올리게 되고 어떤 말도 조심스러워지며 자신의 살보다 부모의 마음을 우선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부모의 사랑은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쉴 곳이어야 하고 그늘이어야 하고 숨을 고를 수 있는 자리여야 합니다. 섭섭함을 요구하지 않는 마음은 거리를 두는 마음이 아니라 관계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가장 단단한 태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식은 이미 당신을 향해 마음을 쓰고 당신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더 오래, 더 편안하게 이어지도록 필요한 것은 요구가 아니라 단단한 침묵, 그리고 섭섭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작은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자리 잡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관계는 다시 곧게 설 것입니다. 2부. 감정의 짐. 사람의 마음은 하루 안에서도
몇 번이고 방향이 바뀝니다.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어떤 날은 작은 말 한마디에 가슴이 내려앉기도 합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감정의 결은 더 섬세해지고 섬세해진 마음은 가까운 이의 말과 표정에 더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일이 비뚤어진다. 심경.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말도 흔들리고 말이 흔들리면 관계의 모양도 함께 기울어간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이 고요하지 않은 날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자식일 때가 많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내 마음을 헤아려 줄 것만 같은 사람. 그래서 무심코 말이 튀어나옵니다. 네가 있어 다행이다. 너만 보면 마음이 풀리는 것 같다. 겉으로는 다정한 말이지만 그 안에는 나도 모르게 기대를 건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기대가 반복되면 자식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짐이 살며시 쌓여갑니다. 내가 항상 밝아야 한다는 부담, 부모의 얼굴에서 외로움을 읽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 어떤 말도 함부로 내뱉을 수 없는 긴장, 그 모든 감정이 차곡차곡 마음에 내려앉습니다. 정작 부모는 아무 의도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이 비었던 날 가까운 사람에게 숨을 조금 내놓고 싶었던 순간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는 멀리 있는 관계보다 말 한마디가 더 깊이 꽂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곧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누구에게나 감당해야 할 감정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기 시작하면 관계는 한쪽으로 기울고 기울어진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큰 틈을 남깁니다. 특히 자식에게 감정의 중심을 맡기면 자식은 자신의 삶과 부모의 감정을 함께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숨 쉴 공간이 좁아집니다. 하루 중 힘든 일이 스쳐 지나갔을 뿐인데 부모의 표정이 떠오르고 내가 오늘 제대로 위로해드리지 못했나? 스스로를 탓하게 되고 그러다 어느 순간 자식은 부모 앞에서 늘 조심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부모의 다정함은 원래 아주 고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다정함이 지나치게 기대가 되면 자식의 마음만 조용히 지쳐갑니다. 사람의 감정은 스스로 다잡을 때 단단해지고 누군가의 말로 붙잡으려 할 때는 금세 흔들리는 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견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은 나이를 먹는다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해지는 힘입니다. 그 힘이 남아있는 한 자식에게 기대어야 비로소 버틸 수 있는 마음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이 언제든 쉬어갈 수 있는 넓은 그늘이 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감정의 짐을 자식에게 넘기지 않는 일, 이것은 혼자 견디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부담에서 지켜주는 가장 큰 배려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서 있을 때 자식의 삶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마음이 조금 허전한 날이었다면 그 허전함을 자식에게 묻어두지 말고 잠시 그대로 두어 보십시오. 감정은 때로 내버려둘 때 더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그렇게 마음이 잦아들면 자식도 부모도 더 편안한 관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3부. 보답의 부담.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그 도움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삶의 짐을 잠시 덜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 도움일수록 고마움 뒤에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함께 따라옵니다. 특히 자식에게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 그 무게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처음에는 감사함이 컸습니다. 살림에 여유가 생기고 잠시라도 마음이 쉬어도 되겠다는 안도감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고마움 아래에는 말하지 못한 작은 질문이 조용히 자리합니다. 내가 이 도움을 계속 받아도 되는 걸까? 혹시 아이에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그 미묘한 감정이 어느 순간 마음을 흔듭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사람의 마음을 묶는 끈이다. 여유당전서. 고마움이 깊을수록 마음은 조심스러워지고 조심이 깊어질수록 말과 행동은 조금씩 작아집니다. 그 조심스러움은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를 제약하는 마음으로 바뀌곤 합니다. 자식이 생활비를 도와주고 병원 관리를 챙겨주고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주기 시작하면 관계의 방향이 눈에 보이지 않게 바뀝니다. 그건 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맡을게요. 이런 말은 배려처럼 들리지만 부모의 삶에 조용히 선 하나를 긋습니다. 처음엔 편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할 때마다 아이의 얼굴부터 떠오릅니다. 내가 이걸 해도 괜찮을까? 혹시 걱정하는 건 아닐까? 도움을 받은 만큼 내가 너무 자유롭게 행동하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받는 자리에 오래 머물면 자신이 가진 결정의 힘에 확신이 줄어듭니다. 확신이 줄어드는 만큼 삶의 주도권도 흐려지고 흐려진 만큼 말과 행동은 점점 자식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모의 마음은 도움을 받으며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자식에게 종종 미안해지고 작은 일 하나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식도 편한 것이 아닙니다. 도와드리는 건 기쁜 마음이지만 부모가 그 도움 때문에 작아지는 모습을 보면 자식의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더 챙겨드리려고 하고 더 도와드리려 하지만 그 과정이 오히려 관계의 균형을 흐리기도 합니다. 부모는 미안해서 말을 아끼고 자식은 더 힘을 쓰며 관계를 지키려고 하니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의 간격은 좁아지는 듯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깊어지는 모양이 됩니다. 살아가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사람은 서로 기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도움 속에 보답의 마음이 섞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관계는 예민해지고 말의 결도 달라지고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은 부모에게도 무겁고 그 마음을 눈치채는 자식에게도 무겁습니다.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자식의 정성을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의 삶을 가볍게 해주겠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선택입니다. 내 선택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마음, 자식에게 책임의 무게를 더 얹지 않겠다는 마음, 이 두 가지가 함께 자리할 때 관계는 다시 단단한 균형을 찾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지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식에게 보여줄 가장 큰 힘입니다. 부모가 스스로의 자리를 곧게 지킬 때 자식도 자신의 삶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가장 깊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부, 선의의 간섭.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편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깊을수록 도와주고 싶어지고 대신해주고 싶은 순간도 늘어납니다. 특히 자식 앞에서는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저렇게 하면 위험하지 않을까? 조금 더 안정적인 길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 사랑이 지나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관계의 흐름이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일에 지나치게 끼어들면 도를 잃는다. 여유당전서. 이 말은 단순히 예의를 가르치는 문장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라도 선을 넘기 시작하면 결국 관계가 흐려진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걱정이 대신 결정해주는 마음으로 바뀌는 순간 자식의 삶은 부모의 생각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려 해도 부모가 뭐라고 할까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고 자신의 삶인데도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걸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면 더 안전하겠다, 삶을 아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언이 잦아지고 그 조언을 따라야 할 말처럼 느끼게 되면 자식은 서서히 자기 삶에서 중심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부모의 입장에서도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내 조언을 듣는지, 내 말이 도움이 되는지 은근히 마음이 쓰기 시작합니다. 조언이 거절되면 자기 뜻이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지고 조언을 따르더라도 자식이 정말 원하는 길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어 오히려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좋은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 점점 부담으로 바뀌며 관계의 결을 바꾸게 됩니다.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배웁니다. 넘어져 보고 돌아가 보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겪어야 자신만의 길이 생깁니다. 대신해주는 마음은 자식이 부딪히며 배워야 할
삶의 경험을 조용히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 길은 위험하다. 그 일은 힘들 것이다. 이런 말은 걱정이지만 그 걱정이 쌓이면 자식은 도전을 두려워하고 부모는 자식이 선택하는 모든 길에 마음을 얹고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도와주되 대신하지 않고 걱정되더라도 선은 지키고 안쓰러워도 스스로 일어날 시간을 허락해주는 것이 관계의 균형을 지키는 길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너무 앞서 나가면 자식의 발걸음은 자꾸만 늦어지고 부모의 목소리가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면 자식은 자기 삶에 확신을 갖기 어려워집니다. 삶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랑의 선을 지키는 일입니다. 도와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고 대신해주고 싶은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용기. 그 용기가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자식은 자기 길을 걷고 부모는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한 발 뒤에 서서 지켜보는 일, 그것이 어쩌면 가장 큰 사랑일지 모릅니다. 지나친 간섭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서로의 삶이 숨을 쉬고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오부, 기댐의 습관. 사람은 누구에게나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기대고 싶어지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 마음은 잘못이 아니고 살아온 세월만큼 깊어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기댐이 어느 순간 습관이 되어버리면 관계는 조용히 방향을 잃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함은 모자람보다 못하다. 여유당전서. 이 말은 단순한 절제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 흐르는 균형의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지나치게 기대기 시작하면 그 균형이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살다 보면 힘든 날도 있고 결정 내리기 어려운 문제도 있고 마음속 깊은 곳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묻고 싶은 마음, 조언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자식이 먼저 떠오르고 자식에게 물어야만 마음이 편해진다면 이미 삶의 중심은 서서히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아이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이가 괜찮다 하면 나도 괜찮다. 이런 마음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자식의 의견이 부모의 판단보다 앞서게 되고 부모의 선택이 자식의 기준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던 힘이 조용히 흐려집니다. 자식도 편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꾸 물어오고 부모가 모든 선택을 자신에게 의지하기 시작하면 자식은 자신의 삶과 부모의 삶을 동시에 짊어져야 합니다.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무게가 늘 함께 따라오기에 숨이 짧아지는 날도 생깁니다. 기댐이 깊어질수록 부모의 마음은 순간순간 편안해지지만 그 편안함이 반복되면 자식의 어깨에는 보이지 않는 책임이 점점 더 무겁게 얹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는 도와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고 이 흐름이 오래 지속되면 부모의 마음에도 자식의 마음에도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이 주인으로 서야 합니다. 선택의 힘을 남에게 맡겨두면 마음은 금세 약해지고 약해진 마음은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결정을 스스로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이 되살아나는 순간 이 흔들림은 다시 잠잠해집니다. 기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의 삶을 가볍게 해주고 스스로의 삶을 다시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내가 내 자리를 지키면 자식은 자신의 삶을 더 자유롭게 걸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마음의 중심을 되찾고 자식은 부담의 무게에서 조금씩 풀려나게 됩니다. 살아온 세월 속에서 이미 수많은 길을 지나온 당신은 누구보다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흔들릴 때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물어보면 답은 마음속에서 조용히 떠오릅니다. 기댐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랑의 모양을 흐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서려는 마음,
결정을 다시 자신의 손에 쥐려는 마음이 자리하기 시작하면 관계는 다시 균형을 찾고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삶을 지켜가는 모습, 그 모습이 자식에게는 가장 큰 안도이며 가장 깊은 사랑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사람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언제나 그 길 어딘가에는 자식의 뒷모습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의 손을 잡고 따르던 작은 존재였고, 조금 지나서는 혼자 걸으려다 넘어지기도 했고, 어느새 부모보다 먼저 앞서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삶을 스쳐 지나며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세상에서 가장 깊은 자리를 남겨놓고 살아왔습니다. 삶을 오래 살아보면 깨닫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내가 가진 물건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남을 것인가라는 사실을. 특히 자식 앞에서는 더욱 그 의미가 크게 다가옵니다. 부모가 중심을 잃으면 자식은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숨기게 되고, 부모가 지나치게 기대기 시작하면 자식은 자신이 짊어지지 않아도 될 짐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 무게가 오래 쌓이면 부모도 자식도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가 스스로의 자리를 바로 세우고 마음의 방향을 잃지 않으면 자식은 부모가 흔들릴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부모는 자식의 삶을 짐이 아니라 축복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가장 깊은 방식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 모습이 자식에게는 어떤 말보다 큰 가르침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의 중심에는 결국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단단해질수록 자식의 인생은 더 넓어지고, 부모의 자리가 바로 설수록 자식의 마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먼 길을 걸어갈 때 뒤돌아보면 든든하게 서 있는 존재, 그 자리가 바로 부모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그 자리를 잠시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서기만 한다면 관계는 언제든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자식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도, 스스로 중심을 잡아줄 수 있고 도와주고 싶어 손이 먼저 나갈 때도 한 박자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부모의 모습은 더 단단해지고 자식의 삶은 더 편안해집니다. 당신은 이미 수많은 날을 견디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견딤 속에서 만들어진 깊은 마음은 지금도 여전히 당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그 마음이 당신을 밝히고 당신의 자식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별빛 철학과 함께 걸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좋아요도 구독도 따뜻한 댓글 한 줄도 당신의 삶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